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이라서 면목이 없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 드릴 내용은 코일을 엠볼링 머터리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메커니즘과 소개, 그리고 케이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일이 어떻게 엠볼릭 에이전트로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특별한 테크닉이랄 건 없지만, 테크닉이 있는지, 그리고 푸셔블과 디태처블 차이, 코일의 차이, 그리고 케이스 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일. 엠볼릭 에이전트로는 여러 가지가 있고, 다양하게를 사용하고 있는데, 크게 템포러리와 퍼머넌트로 나눌 수가 있고요. 템포러리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젤폼, 있고, 피를 뽑아서 피떡으로 만들어서 또 주입하는 오토로거스 블러드도 있고, 그리고 혈전을 만드는 스롬빈이라는 이제 구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피떡을 주로 만들어서 이게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템포라리라고 할 수가 있고, 퍼머넌트 같은 경우는 어떠한 입자로 만들어서 주입을 하는 파티클 모양으로서는 폴리비닐 알코올, 그리고 이걸 동그랗게 만든 건 엠보스피어가 있고, 코일의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금속 물질이죠, 코일. 그 형태를 잡아놔서 동그랗게 헬리칼하게 이렇게 잡아놓던지 그런 코일이 되겠고, 나누자면, 굳이 나누자면, 푸셔블, 인젝터블은 거의 같은 거고요. 디태처블이라고 하는 거는 또 뒤에서 나올 텐데, 내가 이제 그 원 코일 카테터와 이거를 분리를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돼도 안전할 때, 내가 분리시킬 때 이렇게 딱 풀면 되고, 그 전에는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리고 리퀴드와 스클레로잔트로는 이제 에탄올은 이렇게 혈관 경화요법이라고 해서 엔도세리알 데미지를 줘서 그 혈전도 만들고 이 혈관을 막는 거고, 히스토아크릴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의료용 본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닉스 같은 경우는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데 그런 제형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STS도 이제 경화요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에탄올은 좀 너무 독하고 아프고 해서 STS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건 리퀴드고, 그리고 플러그나 벌룬 같은 것도 이제 메카니컬하게 플러그라는 이렇게 모양이 딱 있고, 벌룬도 있고, 그래서 암플라츠 플러그, 디테처블 벌룬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걸 쓰느냐, 이게 어렵죠. 그래서 이제 큰 혈관이냐 작은 혈관이냐가 있고, 퍼머넌트하게 맞을 거냐, 템포라리하게 막을 거냐가 있는데, 코일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떠한 좀 크기가 있는 혈관을 딱 그 부분만 막고 싶을 때 사용을 하고요. 물론 여러 가지에서 다 많이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코일은 녹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퍼머넌트하게 막고 싶을 때, 그리고 아주 작은 혈관도 되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티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티슈 바이아빌리티를 유지하느냐, 이제 죽이느냐, 이게 있는데, 주로 뒤쪽을 이제 살리고 싶을 때, 뒤에서 더 설명드릴 건데, 딱 원하는 그 딱 혈관 세그멘트만 막고 싶을 때 코일을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이제 메카니컬 엠볼릭 에이전트는 이런 메카니컬한 코일이랑 플러그를 쓰는 거고, 이제 이 혈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그 혈관을 막고 싶을 때 아뉴리즘, 트라우마, 슈도 아뉴리즘 이런 게 있고, 플로우 디렉티드는 아까 리퀴드나 파티클 있잖아요. 이런 거는 플로우가 있어야지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혈관을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떠한 장기에 이제 이 뒤쪽을 다 작은 혈관 다 혈류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좀 디퓨즈 바스큘러 abnormality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패솔로지, 또 PVA, 엠보스피어, 히스토아크릴, 아까 리퀴드 에이전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플로우 디렉티드는
제가 여기서 준다고 하면은 이제 혈관 뒤에를 이제 다 막게 되고요. 그래서 이 뒤쪽까지 퍼퓨전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메카니컬 에이전트는 딱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딱 코일을 대면 앞뒤로 이렇게 혈전이 차면서 이 뒤쪽은 대부분 또 서큘레이션이 이제 돌아 들어와서 뭐 뒤쪽 퍼퓨전이 유지됐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뒤에 케이스에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플로우 디렉티드를 보면은 이분하게 이렇게 딱 거기서부터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주면 이렇게 살살 가라앉아서 약간 이런 모양으로 되게 되고요. 메카니컬은 정말 이 혈관을 이제 꽉꽉 이제 메카니컬하게 막기도 하고 그 앞뒤로 혈전이 이렇게 생성돼서 이렇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일이 금속 와이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컴포지션을 보면은 와이어가 있고 그 옆에 이렇게 털이 달려 있거든요. 털, 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파이버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콘체르토와 이제 보스톤 사용하는데 실이 약간 달라서 여긴 다크론 파이버로 이렇게 훨씬 굵고 이제 콘체르토는 나일론 파이버여서 이렇게 봐도 여기 이런데 혈전이 더 잘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일 자체도 얘가 조금 더 굵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뭐 3mm의 혈관이다. 그러면 3mm를 넣어도 얘는 막 이렇게 되는데 얘는 좀 더 큰 거를 사용해야지 얘는 더 잘 구겨져가지고 이게 사용해 보시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와이어와 실이 달려있는 파이버가 있고 와이어는 이제 대부분 플래티넘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와이어가 이렇게 구겨져서 들어가면서 다이렉트하게 메카니컬 오클루전을 만들고 그리고 스롬보제니 라디오 오페크 잘 보이고 또 이제 어떤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되니까 바이오 컴패터블한 백금을 주로 사용하고 파이버는 실이 달려 있어서 스롬보스를 더 만들고 싶게 합니다. 그래서 모양은 아이고, 네. 헬리칼 이렇게 헬리칼이 있고 코니칼 뭐 3D 모양으로도 하는데 구 모양도 있고 뭐 코니칼, 이게 3D 코일, 그리고 코니칼, 다이아몬드, 스트레이트, 뭐 큐브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저희 인터벤션에서는 헬리칼 3D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넣다 보면은 되지만 이제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여기서 GDA를 막고 싶다 하면은 이제 첫 코일이 이런 구조물이 없으면 이렇게 일자로 튜블란 모양이면 이렇게 쭉 앞으로 나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마이그레이션이 될 수 있어서 첫 코일은 이렇게 프레이밍을 잘 잡아줘야 되고 두 번째는 정말 이 혈관을 막는 필링 코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딱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 헤파틱 플로우를 침범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예쁘게 두고 싶고 그래서 라스트 코일은 피니싱 코일로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코일 프레이밍 코일 말 그대로 프레임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이 안 되고 딱 모양을 잘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되면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막을 수가 있죠. 그걸 넌타겟, 뭐 엠볼리제이션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잘 안 되고 여기에 딱 맞추려면 라디알 포스가 좋은 게 좋고 좀 컨트롤을 잘 해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딱 뒀는데 훅 날아가 버리면 속상하죠. 그래서 이제 디태처블 코일을 더 사용을 선호하게 되고 그래서 디태처블 코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안 떨어지겠다 하면은 그때 디태치를 하면은 안 날아가겠죠. 그래서 멀티플 코일은 여기 필링, 채우는, 여기 딱 혈관을 채워서 막는, 메카니컬 옵스트럭션을 막는 거고, 스롬보제닉 오클루전을 막고, 뭐 첫 번째 코일만큼 그렇게 정교하게는 안 해도 돼서 디태처블 아니고 푸셔블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롬보제네시티가 제일 중요한 요소이고, 마지막 코일은 내가 원하는 곳에 딱 놓는 것. 그래서 넌 타겟 데스 오클루전을 만들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정교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레이밍, 필링, 피니싱 코일이란 개념이 있지만, 뭐 이렇게 딱딱 예쁘게 항상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디플로이 테크닉에는 그냥 이렇게 채우는 스탠다드 모양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채우고 또 채우고, 이렇게 앞에서부터 채우고, 이런 거겠죠? 네. 그리고 앵커 테크닉은 앞서서 이제 프레이밍 코일이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게 가장 염려스럽고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딘가 잡아주는 데가 없으면 이 앞에를 이렇게 딱 잡고 있으면 얘가 안 되겠죠? 근데 이게 잡아주는 데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브랜치 앞을 이렇게 걸어두면은 여기서 걸려 있어서 뭐 앞으로 많이 안 나가는 거고 이걸 앵커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걸렸을 때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 시작을 여기서 하는 거. 그리고 스캐폴드 테크닉은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이게 다 프레이밍 첫 번째 코일에 마이그레이션 되지 않게 하는 건데 좀 큰 코일로 이제 라디알 폴스를 최대한 얻어서 큰 코일로 얼기설기 앞에 부분을 넘어가지 않게 만들고 그 안에를 좀 작은 코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많이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코일로는 큰 혈관 같은 경우는 안에까지 안 차니까 안에를 이제 더 채우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이즈는 어떤 걸로 하냐? 그래서 벽에 충분히 닿아서 마찰력이 생겨서 이게 마이그레이션 되지 않아야 되고,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는 특히나 이런 풀모너리 AVM에서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냐면 풀모너리 AVM에서 마이그레이션 돼서 날아가면 심장으로 가고, 뭐, 이제, 라이트 레프트 션트가 있으면 이게 또 머리로 갈 수가 있고, 위험하겠죠? 네, 그래서 라디얼 볼스를 벽에 충분히 닿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작게 하면 날아갈 위험이 크다. 그래서 작으면 이렇게 날아가 버리고요. 너무 크면 어떠냐? 너무 크면은 코일이 안 말립니다. 코일이 그냥 쭉 가버려요. 모양이 안 잡혀서 넣는데 안 되네 하면 빼야 되겠죠? 그래서 안 막힙니다. 그래서 적절한 사이즈, 한 20, 30% 오버사이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예쁜 모양이 있다. 이거는 이 벽에 충분히 닿지 않았다는 얘기여서 이런 식으로 자기 모양을 좀 구겨지면서 만드는 게 이레귤러하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일이 예쁘게 떨어지는 건 벽에 충분히 안 닿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푸셔블과 디태처블 코일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가격 차이가 좀 나고요. 그리고 길이 차이도 좀 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디태처블 코일의 이 부분이 이렇게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밖으로 나오면 풀리고. 근데 이렇게 카테터 안에서는 이게 이렇게 풀릴 수가 없는 구조여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슉 나와서 카테터 밖으로 나오면 이게 풀립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이렇게 풀 수 있고, 뭐 이 방법 말고도 제가 조작을 해서 풀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조금 디테처블이 더 플렉시블하고, 특히나 콘체르토는 아까 봤듯이 좀 더 얇고 하기 때문에 플렉시블하고, 푸셔블은 좀 스티프한 감이 있고요. 또 디테처블은 리트렉션, 리트리브 다시 뺄 수가 있고, 푸셔블은 뺄 수 없다. 앞으로 넣을 수만 있습니다. 만약에 카테터 밖으로 다 안 나갔는데 아닙니다. 카테터 밖으로 안 나갔으면 카테터를 빼면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디테처블은 컨트롤이 쉽고 뭐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다시 빼면 되고 그래서 예쁜 모양을 이제 여러 번 시도를 하면서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프레이밍과 피니싱 코일 정교한 작업에 도움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채우면 된다 하면 피니싱 코일을 쓰면 되고 한 30만 원 디테처블 코일 되고
10만 원 정도입니다. 뭐, 용도가 조금 달라서 항상 디태처블 코일이 예쁘게 넣고 성공을 위해서 좋지만 뭐 항상 또 디태처블을 쓸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적절하게 뭐 특히 필링 포션이라든지 뭐 그럴 땐 푸시업을 좀 적절히 섞어주면 좀 더 비용 절감이랄까 그리고 국내 보험은 디태처블 10개 이상 되면 삭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하면 됩니다. 잘.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푸시업을 비용 효과 근데 컨트롤이 쉽지 않다. 그리고 14cm로 고정돼 있어서 더 긴 거를 쓰려면 더 여러 개를 써야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디태처블 코일은 좀 더 정교하게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길이가 긴 걸 쓴다면 좀 더 개수가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 가격적인 면의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디태처블 코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프레임과 피니싱 같이 정교한 컨트롤이 필요할 때 좋고, 코일 마이그레이션 위험이 높을 때 이제 풀지 않고 보는 거죠. 이게 날아갈까 안 날아갈까 좀 간을 보고 풀면은 좀 더 날아가는 걸 막을 수가 있고 또 들어가기 어려운데 막 이제 밀리거나 잘 안 되면 속상하니까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는 좀 디태처블을 쓰면 덜 속상하다. 그리고 패킹 데ን시티를 더 채울 수가 있다.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73세 남자가 TURP 했는데 피가 났고 여기 보면은 이런 작은 혈관에 슈도 아뉴리즘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뒤에가 아마 프로스테이트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까지 굳이 퍼퓨전을 다 막을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만 혈관을 이렇게 코일로 막으면 되고요. 근데 딱 예쁘게 막으면 더 이상 피가 안 나고 아마 이 뒷부분은 돌아 나갈 겁니다. 여기서. 이게 충분히 아직 다 안 보여서 그런데 이렇게 갈 겁니다. 보통은 뭐 인터널 일리악, 뭐 SMA 이쪽, 뭐 GDA 이쪽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그리고 46세 남자 PPPD하고 헤마테메시스 있을 수 있는데 이 PPPD가 판크레아스를 수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크레아틱 주스가 리기 되면 주변을 다 녹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혈관과 바울을 같이 녹이면 이렇게 헤마테메시스로 오고 이렇게 슈도 아니리즘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셀리악 아테리를 수술을 해서 셀리악이 없고 SMA에서 돌아가는 건데 어, 그래서 SMA 했을 때 이 브랜치에서 이렇게 슈도 아니리즘이 보이고 헤파틱이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만약에 플로우 디렉티드를 주면 이렇게 날아가면 상당히 리버에 데미지가 있을 것처럼 생겼기 때문에 여기 뒤로 간 다음에 코일을 이렇게 막아줬고 이 내가 원하는 세그멘트만 이렇게 딱 막을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하지만 이 뒤에 플로우는 이런 콜레터럴로 연결이 된다. 네. 그래서 원하는 부분을 딱 정확하게 막는 것이 코일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는 혈관이지만 콜레터럴이 있기 때문에 코일로 막아도 리버의 이제 뒤쪽의 혈관들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원하고자 하는 곳에 이렇게 막을 수가 있다. 그리고 키드니 바이옵시 후에 액티브 블리딩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혈관은 아마 이 바이옵시 후에 트라우마틱한 AV 피스툴라가 생긴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바깥으로 피도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제 파티클이나 이런 거를 잘 안 주는데 저는 왜냐면 여기서 이제 다 주면은 또 피스툴러 갈 수도 있고 바깥쪽에 막히지는 않고 바깥쪽에 계속 세면은 또 이제 헤마토마 크기만 커지고 하잖아요. 뭐 글루를 쓸 수도 있는데 이제 앞서 얘기한 다른 부분과는 다르게 키드니는 엔드 오간이라서 키드니는 이제 돌아오는 플로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레트로 페리토니아가 떠 있잖아요. 그래서 코일로 막으면 이제 잘 돌아오는 플로우가 없어서 여기서 블리딩이 잘 막히고
네, 그래서 여기에서 피스툴라 있고 밑에서도 있어서 코일로 이렇게 막았을 때 네, 더 이상 피스툴라 보이지 않고 블리딩 없고 잘 막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드니에서도 잘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GDA 아뉴리즘이 있었는데 부분은 뭐 예쁜 이렇게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GDA에서 연결되는 아뉴리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GDA에서 이렇게 에이퍼런트, 이퍼런트가 있고 음, 여기서 이제 SMA 플로우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음, 이때 이제 이분이 보면은 셀리악이 크고 SMA가 이렇게 딱 목이 졸려서 없는 것처럼 보여서 여기를 막으면 그러니까 이 혈관이 상당히 큰 셀리악과 SMA를 연결해주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막아도 되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여러 플로우 콜라테럴 많기 때문에 보여드리면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괜찮았고 그래서 여기서 혈관 사이즈를 잰 후에 적당한 사이즈를 쟀는데 네. 요거는 여기는 제가 원하는 대로 딱 예쁘게 됐는데 여기는 하나가 이제 약간 떠내려간 것 같고 그 이후에 다시 잘 됐고 그래서 이 나가는 혈관 이퍼런트 두 개를 막고 앞에 이제 안쪽으로 얼기설기 막고 들어오는 혈관을 이제 잘 막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플로우가 가지 않았고요. 음, 그래서 여기 코일로 잘 막혀 있고 SMA는 뭐 다른 또 플로우로 크게 문제 없이 가고 있습니다. 요 GD에 이렇게 막혔죠, 저는. 그래서 아뉴리즘은 당연히 이제 코일 엠볼리제이션을 하고요. 풀모너리 AVM, 환자 리커런트 스트로크가 있어서 그 법을 초음파했더니 션트가 있었고 AVM이 이렇게 페리페랄에 있어서 요 이렇게 끝으로 한번 연결되는 거였고 이렇게 보였고 네. 그리고 코일로 잘 엠볼리제이션을 했을 때 더 이상 이제 AVM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펠빅 AVM이고요. 이 환자는 이 펠빅 인터널 일리학에서 AVM이 이렇게 좀 프로스테이트까지 가 있어서 좀 증상이 있었고 안지오를 인터널 일리학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나이두스, 멀티플 아테리올 등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걸 다이렉트 펑처를 해서 이게 비너스 사이드란 걸 알 수가 있고 잘 코일로 막아서 안지오에서 더 이상 이제 플로우, AV 션트 플로우가 없고 잘 막힌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의 구조적인 문제를 아뉴리즘, AVM, 뭐 슈도아뉴리즘 앞뒤로 이렇게 막을 때 코일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발을 해야 되는데 너무 커먼 일리아까지 넓고 인터널을 이런 경우는 막고 합니다. 여기는 이미 막혀 있고 왼쪽도 인터널 막아야 되는데 또 인터널을 들어가서 음, 여기다가 코일로 막고 네, 이발을 컴플리션 했습니다. 그래서 잘 막혀 있고 네, 네, 잘 됐습니다. 그리고 가스트릭 베릭스 환자에서 팔토가 시행이 필요했고 가스트릭 베릭스는 네, 이렇게 이제 펀더스 쪽에 혈관이 엄청 크고 레날 베인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에 가스트로 레날 션트가 있을 경우에 팔토 시행을 이 레날 베인에서 션트로 레트로그레이드하게 들어가서 막는 거고요. 레트로하게 들어갔고 여기서 이제 약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콜레터럴이 크고 프로미넌트한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 이제 젤폼을 주는데 젤폼이 이렇게 다 다른 데로 가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코일로 막고 시술을 뒤쪽을 또 플러그로 막고 젤폼을 채워서 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아까 앞서서는 아테리얼 페이스에서 케이스 보고 베인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소라식 덕트라는 림파틱에서도 코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림포마가 있던 환자인데 항암제를 쓰고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많이 좋아졌는데 반응이 좋아서 그런 건지 이렇게 카일로소락스가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일로소락스에 대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 환자는 좀 림포마 환자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기도 해서 하나만 찔러서 했는데 상당히 잘 올라갔고 위쪽까지 잘 보였고 여기서 이렇게 특별히 새는 건 없었지만 이렇게 찾아봤을 때 림포마 때문에 어떠한 리퀴즈나 퍼메어빌리티 이런 것 때문에 더 셀 수 있다고 해서 소라식 데프트 엠버를 맞기로 하였고 다행히 이쪽에 펑처하는데 이상한 구조물은 없어서 펑처 잘 됐고 코일로 위쪽을 막고 글루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카일로소락스가 호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일은 아테리얼 시스템, 비너스 시스템, 림파틱의 다양한 위치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적절히 사용을 하면 네, 잘 오클루전을 얻을 수 있고 디테처블과 푸셔블을 특징을 알고 적절히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